자, 그래서 우리 늘 하던 대로 1교시만 수업하고 2교시 때는 주택복수 좀 시킬게요. 아, 좋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여담으로 오늘 배우는 것까지가 조금 주택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배웠던 문제에서 문제가 조금 나왔거든요. 내가 단언해주긴 좀 그렇지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요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최소값,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그리고 2,-1이 꼭지점이니까 제일 밑에 있을 때, 즉 2,-1일 때, 즉 x는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내가 굳이, 물론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2차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뭐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쟤를 x제곱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건데, 지금,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x가, 잠깐만. 우리가 월수금일 화목토가 진도가 조금 여기가 늦어서 여기가 들었던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네. x가 실수라는 말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 있는 걸 그래프를 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다 실수잖아요. 예를 들어 1 플러스 2i를 그래프를 그리죠?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x가 실수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본다라는 건 쟤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빼기 y는 참고로 오늘 주제잖아요. 오늘 배우는 문항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중해서 잘 들으면 오히려 유리할까요? 빼기 y는 0이라고 보시면, 자, x가 실수였는데 함수에서는 x가 실수인 것만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x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거면 x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서 4 빼기 3-y로 발라주셔야 할 거고요. 그러면 4 빼기 3 플러스 y는 1 플러스 y가 되고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를 함수로 보던 걸 방정식으로 보게 되니까 y가 넘어가면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y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서 y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x가 실수였던 걸 x가 실근 이렇게 바뀌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필수 예제 11-6번의 문제거든요. 11-6번 맞나? 오케이. 11-6번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려서 제일 밑에 있는 점 그래서 써줄게요. 얘를 그려서 제일 밑에 있는 점을 찾고 싶은데 그걸 못 찾는 게 문제거든요, 얘는. 그래서 양변에 얘를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함수를 난 그리고 싶어. 얼마나 직관적이야. 근데 그리지를 못해. 그래서 방정식으로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쉬운 거에서부터 간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해봐 잡아야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니까 싹 넘어오면 x제곱의 개수가 y 빼기 1 더하기 x개수는 y 플러스 1 그리고 y 빼기 1은 0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슬쩍 보면 x가 실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x가 실수였는데 걔를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볼 거니까 x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거여서 여기서 판별식을 쓸까 했는데 조심할 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1일 때,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가볼게요. 만약에 y가 1이라면 여기가 죽으면서 2x는 0, x는 0이 되거든요. 천천히 가볼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x값이 0일 땐 그냥 y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여기서 판별식을 쓰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y가 1이 아니라면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됨으로써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y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판별식 d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8y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3이 판별식이 되고요. 얘가 0 이상이어야 해요. 왜요? x가 실수였다. 얘가 x는 실근이다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0 이상이 될 거면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3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3은 0 이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3, 1, 3, 1,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주시면 3y 빼기 1, y 빼기 3이 0 이하가 되니까 이거 할 때 언제나 2차 부등식은 y는 붙여서 지금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 그래 여기 y는을 쓰는 건 사실 여기 있는 y랑 다른 건데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떤 3a 빼기 1, a 빼기 3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3분의 1과 3이고 등호가 있으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도 괜찮다가 되는 거죠. 밑에 있거나 만나도 괜찮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범위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 이상 3 이하다라고 쓰면 풀이에서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범위는 y가 1이 아닌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서 단 y는 1이 아니다는 지금 여기 로마자 2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y가 1이다가 위에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3분의 1 이상 y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최소값 3분의 1, 최대값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판별식과 최대 최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고, 필수예제 11-6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필수예제 11-6 풀어주시고, 유제 8번에 1번 유제 11-8에 1번 진행해 볼게요. 자기가 왜 숙제는 좀 해봤니? 네. 숙제 어렵지 않았어요? 연습을 잘안 했어. 너 그냥 성적 잘, 아, 맞아. 네, 샤프. 맞아. 근데 넌 잘하더라. 성적이 잘 나가던데? 어. 혹시 학교 시험범위 나오신 분 있어요? 확정은 안 됐죠? 왜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어디서요? 닮음을 저희가 그 중간 때 안 봐가지고. 아예 닮으면 하나도 안 봤어요? 네. 피타고라스는 들어갔니? 네. 피타는 들어가는 상태에서 닮음부터 끝까지 할 것 같아요. 닮음부터 끝까지. 경우의 수 따라하면 열어야겠구나. 경우의 수 좀 치니? 경우 언제 공부했어? 올해 초 때 잠깐 복습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상해요. 한선 싹 지울게요.
자, 11-8번 좀 해볼게요. 내가 얘를 는 y라고 하고 얘를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도무지 그려지지가 여기 제곱이죠.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함수로는 분석이 안 돼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래서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본다는 건 일단 1 플러스 3x 제곱을 곱해서 2 마이너스 6x는 3x 제곱 y 플러스 y 이렇게 가시면 x 제곱의 개수는 3y고요. x 개수는 6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요 녀석이 지금 x는 실수라는 말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복소수 범위에서 함수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방정식 버전으로 바꾸면 x는 실근을 갖는다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판별식 4분의 d가 0 이상이다를 쓰는 거죠. 9 빼기 3y에 y 빼기 2가 0 이상이면 되니까 전계산을 좀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되면서 y 빼기 3 y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는데 여기 있는 문자는 그냥 A 정도 취급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2차 고등식이니까 y는을 붙여주시고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y는 0이 x축이 되니까 x축을 기준으로 절편이 마이너스 1과 3 아래로 볼록이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다.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도 좋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돼서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y는 그냥 일종의 문자 취급한 거예요. 높낮이로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 왜 이때는 판별식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 0이 아닐 때로 안 나눴어요? 나눴어야 됐죠. 안 나눈 거 같네요. 자, 여기 지금 y가 0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풀이는 y가 0이 아닐 때만 한 거죠. 그러면 y가 0일 때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y가 0일 때는 얘가 쭉 죽고 여기가 죽어버리면서 x는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냥 이런 세트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 요 범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괜찮나요? 자, 요런 식으로 푸는 게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요거 싹 지우고 갈게요. 11-7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오늘 하는 문제 중에 분명히 주택 나간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로. 어떤 건지까지 말해주면 그거 너무 양심에 찔리고. 네, 수업 잘 들어줘요. y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이거 난리가 났다. 마이너스 루트 2y 플러스 6은 0이 되어서 첫 번째 y분의 x분의 y니? x분의 y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야, 더 가관이죠. 아까는 y는으로 고쳐서 갔는데 얘는 아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게 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얘를 는 k로 바꿔요. 그리고 난 그리고 y를 xk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y를 지울 생각이에요. 그러면 싹 대입을 할 건데 x제곱 y 자리에 xk가 들어가니까 2k x제곱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k 루트 2x 플러스 6은 0 되거든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만 떨어지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괄호 열고 k 플러스 1x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6은 0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여기가 k-1의 제곱이니까 k 빼기 1의 전체 제곱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6은 0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내가 계산상의 한 기법을 쓸 건데요. 양변에 루트 2를 먼저 좀 곱해버릴게요. 이유는 곧 금방 밝혀져요. 내가 여기를 2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데 자, 이렇게까지 식을 바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x분의 y를 k라고 놓고 y는 x분의 xk로 바꾼 다음에 대입만 했어요. 대입했더니 아래의 상황이 쭉 펼쳐졌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가 지금 x, y는 실수거든요. 나는 근데 x, y가 실수일 때 그림을 못 그려.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그려.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서 x에 대한 내리셔주면 됐죠. 이랬을 때 얘가 x는 실근으로 바꿀 거예요. 선생님 y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x, y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x가 실수인 거에만 일단 관심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직 x제곱의 개수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k값이 1일 때와 k값이 1이 아닐 때로 경우를 구분한 다음에 k값이 1일 때는 어차피 싹 죽어버리죠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루트 2가 0이 돼서 x는 2분의 3 루트 2 처리가 될 거고요. k가 1이 아닐 때에는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를 쓸 건데요. 아까 전에 내가 루트 2를 곱해서 왔었어요. 여기로 넘어갈 때 곱하기 루트 2를 했는데 그 이유는 4분의 d를 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은 수가 훨씬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절반에 제곱하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건데 루트 2끼리는 곱해지니까 12의 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어서 이거를 계산하면 계산이 제법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12k 제곱 플러스 24k 마이너스 12랑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생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11k 제곱 플러스 26k 마이너스 11이 됐네요. 마이너스 11k 제곱 플러스 26k 마이너스 11이 되고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괴랄한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하면 11k 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1이 0 이하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할 때는 근해 공식을 쓰거든요. 이거 근해 공식 쓰면은 k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69 마이너스 ac 121 하니까 48 48을 루트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4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뿔마
4루트 3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로 묶었을 때 k 빼기 11분의 13 플러스 4루트 13 곱하기 k 마이너스 11분의 13 빼기 4루트 13이 0 이하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왜?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억지로 인수분해, 분해 공식으로 억지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서 y는 을 달아주면 얘가 x축이 되면서 지금 11분의 13 플러스 11분의 13 빼기 4루트 3과 11분의 13 플러스 4루트 3을 절편으로 가지며 2차 함수가 이것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요 범위가 답이 되는데, 단 여기에서 k가 1이 아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k가 1일 때 x가 실수가 나오면서 1 값이 여기서 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범위를 하나로 결합시키면 k의 범위가 11분의 13 빼기 4루트 3 이상 11분의 13 더하기 4루트 3이 되면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되는 상당히 고난도의 계산과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눈 거예요, 이게. x분의 y를 k라고 놓고 y는 xk를 대입한다. 정리만 한 거죠. 두 번째, 판별식을 쓴다. 세 번째, 범위를 구한다. 딱 그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산이 좀 복잡했던 거죠. 요거 5분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보세요.
이 2분 뒤에 나갈게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야? 할로윈이에요. 그니까 와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근데 원래 화목토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원래 화목토가 인원이 적어요. 모든 학원이 그래요. 학원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다를걸요? 월수 근데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시간 먹어서.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똑같은 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 그릴 수 있거든요. 이 그림 한번 내가 그려왔어요. 내가 그때 개형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대강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로 떨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떨어져서 그림이 이렇게랑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었다가 여기로 가봤다. 이런 식으로 붙었다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요. 당연히 안 배워요. 한번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가지고 어디서 배우면 대학교 가서 배워요. 대학교 가서 이제 이공계열 가시게 되면은 만약에 문과 가시면 절대 배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무한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 얘를 y는으로 정의하니까 무한으로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x분의 y라고 하는 거야. y 값에 대한 최대값이 없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얘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려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죠. 지오지브라든지 아니면 알지오매스라든지. 이번에는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아까 y 값이 날아가는 걸로 봤죠. x 더하기 y일 때는 어떤지 라고 볼 거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L로 해볼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l이라고 보고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싹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l 더하기 이건 바로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2lx 더하기 l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더하기 l 플러스 6은 0까지 가니까 한 번 밑에다가 더 쓰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l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l x 더하기 l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l 루트 2 더하기 6은 0까지 가면서 자 x제곱만 내가 표시 좀 해볼게요. x제곱 밖에 없어서 4x제곱이네요. 그리고 x계수의 밑줄 그어볼게요. 마이너스 2lx 마이너스 2lx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루트 2x 얘네들끼리 사라지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4lx 나머지 l제곱 마이너스 l 루트 2 플러스 6 l제곱 마이너스 l 루트 2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다시 한번 실수니까 얘는 그림 못 그려.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돼. 따라서 x는 실근.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여기까지만 쓰고 4L제곱 마이너스 4배의 L제곱 마이너스 L루트 2 플러스 6이 되니까 4L제곱끼리 사라지고 4L 루트 2 마이너스 24가 0 이상이 다로 떨어지면서 L은 3루트 2 3루트 2 이상이 다가 되고 여기서는 X제곱 개수가 이미 양수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여기서 뭐 경우로 나눌 건 없었습니다. 이거는 할만했죠. 그래서 요거 되셨으면 유제 9번도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요거 마무리 하시고 유제 9번으로 들어갈게요. 유제 9번. 자, 바짝 먹을게요.
유제 9번을 내가 조금 미리 해봤어요. 다시 한번.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그릴 줄 모르죠? 물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언제 배우냐면요. 공통수학 2에서 배워요.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으로 그려집니다. 얘가 의미가 그래요. 1,0 지나고 0,1 지나고 그런 것들 보이시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지금은 못 그리니까 분석이 안 될 거고, 그래서 x 더하기 2y를 k라고 놓고 그냥 방정식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k고 싹 대입하면 4y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러면 5y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 상태에서 x, y가 어차피 실수라고 나왔던 걸 y는 실근으로 바꿔주시면서 판별식을 써주시는 거죠. 4분의 b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5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5인데 얘가 0 이상이다. 그래서 k 제곱은 5 이하가 되고요. 그 k는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요 2차 부등식도 y는으로 해석하면 선생님 y는 5는 x축이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y는 5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래서 여기를 x축이라고 우기지 말고 y는 5라고 보시면 되지. y는 그럼 나는 y는 k제곱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 꼭지점이 0,0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0,0. 근데 이 2차 함수가 y는 5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요 범위를 그려야 하는데 그럼 여기 x좌표는 어떻게 찾아요? 이때는 k제곱이 5가 되는 건 뿔마 루트 5겠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 이상 루트 5 이하. 요게 이제 함수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가 x축이 아닐 때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 최소가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필수 예제 11-8번입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문제가 조금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 30분 걸리니까 거기까지 공유를 하기는 어려운데 필예 11-18 내가 그 현우진 선생님을 많이 찾아본단 말이야. 나만큼 대한민국에서 현우진 선생님을 많이 들으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오갈 때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강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현우진 선생님 우진쌤 그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도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막 약간 쓰는 게 독특해. 그래서 막 이렇게 딱 하는데 판서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진쌤이 우리 매형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맨날 매형한테 보내주거든요. 매형한테 그리고 캡처 떠가지고 똑같이 생겼다고 맨날. 이제 매형은 누나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고요. 매형은 체육 선생님이고요. 누나 입장에서 나 동생이죠. 동생인 나는 사교육에서 뛰고 있고 그래서 이직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내주면은 현우진의 반에 월급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맨날 공교육 월급 짜서 맨날 그러시죠. 그래서 우진쌤 보고 진짜 판서 많이 연구하고 연습했는데 우진쌤 판서는 못 따라갔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ax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은 0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1-알파 1-베타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요. 갑자기. 그러면 일단 이거 전개 좀 해보자고요. 대칭식이니까 1-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처리가 될 텐데요. 지금 요 녀석 근계수 쓰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전개가 지금 안 돼. 저게 지금 전개가 안 된 상태구나. 정리를 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ax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해놓고 a 빼기 2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까지 a-2 x a제곱 a 2 오케이. 요렇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알파 베타는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가 되거든요. 오케이. 이 상황에서 쟤를 보면은 a로 표현이 다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싹 들어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얘가 들어오니까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들어가니까 a 제곱 더하기 a 2a 그리고 2 빼기 2 사라지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뭐야 a 플러스 1의 그냥 제곱이네? 라고 해서 이거 그냥 정리한 다음에 근계수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 중간에 알파 베타가 두 실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별식도 따져야 했네요 이 문제. 그래서 판별식도 따져버리면 판별식 D는 a-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가 서로 다른이 아니었죠. 그냥 두 실근이었으니까 0 이상이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는 0 이하다. 이거 가끔 학생들 요거 하실 때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3과 1 이러면 헷갈리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만들고 가세요. 그러면 3과 1 2와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3a 플러스 2 a 플러스 2가 0 이하다 라고 식이 바뀔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y는 하면 여기 이제 x축 여기 절편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만나는 거 허용하죠. 밑에 있는 거 원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분의 2 이하가 될 건데 그 a 범위에서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요거 최대 최소 문제 나왔네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분의 2 이하인데 마이너스 2면 대략 이쯤 있고요. a는 2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면 마이너스 1보다 좀 크니까 한 2쯤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요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제곱만 여기 쓱 띄워오면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일 거고요.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의 y값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다시 한 번만 풀어보실게요. 그러고 2번으로 갈게요. 이분 뒤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거 정팔각형일까? 뭐한지 알겠죠? 갑자기 2-2가 좀 생각이 나. 정사각형 안에서 중점으로 중점, 꼭지점, 중점, 꼭지점, 중점, 꼭지점, 중점, 꼭지점. 그래서 이 녀석이죠. 근데 지금 이것도 내가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림이 망가질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팔각형이거든요. 빨간색. 정팔각형일까 아닐까? 그리고 이 닮음 문제 고쟁이 3스텝 중 하나거든요. 닮음이랑 그 무게중심 문제로. 뭔가 정확할 것 같은데. 심지어 고등학교
고1 내신 문제로 나가긴 했었어. 요거 부분에서. 무슨 로직인지 알겠죠?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찍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결론은 정팔각형이 아니거든요. 아닌 거를 갖고 나중에 의견 있으면 말해주세요. 심심할 때. 근데 여기도 가끔 내가 이런 문제를 내는데 맞춘 사람이 요건 없었어요. 왜 정팔각형이 아닌지. 아, 한 명 있었다. 한 명 있었다. 맞아. 한 명 있었다. 바로 풀었어요. 아니죠. 이거는 뭐 어떻게 바로 풀어. 이거 무조건 생각해야지. 이런 거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티처스 혹시 보시나요? 티처스 아세요? 네. 아시긴 하세요? 티처스. 그 정식쌤이랑 승재쌤 나와가지고 팩폭하잖아요. 맨날.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 수학,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에 조금 절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 수학 문제를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를 보자마자 답을 한다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수학이 훨씬 잘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바로 풀어줘? 나도 풀어 이런 거 바로. 알고 있으니까 지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막 학생들이 문제 갖고 오면 절대 많거든요. 안 보일 때 많거든요. 그럴 때 고민해야죠.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약간 답을 암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런 거 풀려면 무조건 고민하셔야죠. 막 길면 1시간, 2시간 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A가 또 실수라고 나와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가 무리했다고 본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 정리하고 지워버렸네? 정리를 그냥 해놓죠. 이 문제가 무리했다고 본 포인트가 이 2번입니다. 문제가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알파의 최대와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까는 우리 A 범위를 끄집어냈거든요. 자, 아까 로직을 단순화시키면 자, X에 대한 내림차수 쓰고 뭐 근계수와 판별식을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A 값의 범위가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근데 알파와 베타는 X 값이란 말이죠. 난 지금 X의 범위가 궁금한 거예요. 요거는 이퀄 X 범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수 써서 근계수랑 판별식 밀어서 A 범위가 나왔다면 이 역할을 대충 뒤집으면 A에 대한 내림을 썼을 때 뭐 중간 과정은 문제가 좀 다르니까 뭐 다르겠지만 X의 범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A가 실수 나왔어. 아까 전에 이렇게 해놓고 X는 실근을 갖는다라 그랬죠. 근데 여기 실근이 있고 여기도 A의 실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A는 실수라고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얘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꿨으면 A제곱 더하기 A의 개수로는 여기 1 들어오고 여기 AX니까 X 들어갈 거예요. X 더하기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얘가 A는 실근이다. A가 실수였던 게 A는 실근이다라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A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빼기 8이 되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 플러스 2x 플러스 8x니까 플러스 10x
여기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0 이상이어야 돼요. 판별식이니까.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7이 0 이하다 라고 뺄 수 있고 3,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3x 빼기 7과 x 빼기 1이 0 이하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도 y는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절편 y는 0 x축이죠. 요 2차 함수 1과 3분의 7이 절편 그리고 만나는 거 허용하고요. 밑에 있는 범위니까 x의 범위가 딱 나오게 됐죠. 1, 2, 3 3분의 7 이하. 근데 알파와 베타는 x의 최대값과 x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3분의 7과 1이 답이 되는 되게 독특한 문제였고 지금 요 구조는 변수를 바꾸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관점 전환이 필요했다. 이런 관점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마무리해 보실게요. 시험 먹겠네요. 네, 요거 마무리해 보시고요. 요 정도만 하자. 요거만 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임 때는 질의응답도 받고 주태 준비 좀 시킬게요. 그래서 다 됐으면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요. 2교시 때는 주태 복습 좀 시킬 건데요. 개념 문제 점검 당연히 하시고요. 요 정도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는 채로 들어가길 바래요. 필수 예제 6, 7, 8, 10단원에 6, 7, 8번, 11단원에 3, 4, 7, 8번 오늘 한 것도 있죠. 10단원에 연습 문제 10단원에 1, 2, 3번, 연습 문제 11단원에 1, 2, 3번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여기 나올 법한 문제들 내가 추려본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무난히 통과하실 겁니다. 특히
특히 윤채는 그 11단원 정석의 숫자가 아니었잖아요.